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적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진단했는데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확산의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제일교회의 신도 또는 방문자들 중에 이제 소재 파악이 안 되시는 분도 상당수 계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있었던 그 광화문 집회가 어떤 도화선이 돼서 전국적인 대확산으로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방역의 1차 기로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중대 고비라는 얘기인데요. 추가 확산을 막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제일교회 관련되신 분들 중에 현재 진단검사가 안 된 분들, 그러니까 상당수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파악을 하고 진단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지금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도 뭐 최소 5만 명 정도가 모였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감염 여부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에 긴급 사용 승인을 보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혈장 치료제 개발이 한창인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글쎄요, 미국 FDA에서 밝힌 근거로는 아직 혈장 치료제에 대한 효능 검증이 부족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일단 이 효능 검증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예. 네. 이 부분에 대한 임상 시험도 완료가 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혈액형을 고려 안 해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엄밀히 얘기하면 혈장 치료제도 혈액형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네. 용혈 현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브레인 포그와 같은 후유증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예. 실제로 브레인 포그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 이런 후유증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혹시나 이런 혈장 치료제를 통해서 아직 미지긴 합니다만 이런 원인 물질이 전달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전성과 효능 검증을 보다 면밀하게 해야지만 미국 FDA에서는 승인을 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예. 아직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한 그 규명이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코로나19로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할 것이고 내년 말에야 코로나19가 끝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를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관련 연구자들로부터 빌 게이츠가 많은 정보를 얻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것처럼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하고 내년 말쯤에나 종식이 될 걸로 보는 이런 견해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신만 고려를 해봤을 때 빠르면 올 연말쯤에 한두 개 정도는 승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예. 그 이후에 추가적인 백신들이 승인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먼저 승인을 받는 그런 백신들이 해당 국가나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유국을 중심으로 우선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전 세계인들이 다 맞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종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 세계의 상당 비율,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얘기하는 집단 면역 얘기하는 것처럼 60에서는 항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즉 내년 말쯤은 돼야지 종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 연말쯤이면 백신 승인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몇몇 국가가 백신 물량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일부 부유국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사재기 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 일부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백신 사재기는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난번 7월 15일 날 세계 8개국의 그 정상들과 함께 기고문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백신의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일부 국가들에서 백신 사재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예.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또는 연구자들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연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실제로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인 백신이 개발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집단 면역을 고집했던 스웨덴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로 6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일각에선 방역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집단 면역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스웨덴의 집단 면역 전략, 스웨덴 자체에서는 한때 스웨덴에서 집단 면역을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기도 했는데, 네. 어찌됐든 현재 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이렇게 자연 감염에 의한 집단 면역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병원성 병원체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병원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감염에 의한 집단 면역 형성은 이거는 무모한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오히려 더 많은 사망자를 야기하고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백신을 개발을 해서 집단 면역, 백신에 의한 집단 면역을 형성시키는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 가장 확실한 예방책, 방역 대책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